아니, 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매달리더니 막상 헤어지니까 연락 한 통 없다니까요? 그 사람 나 진짜 잊은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장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단순히 마음이 식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는 헤어진 그 사람이 도대체 왜 먼저 연락을 안 하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분석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별과 재회는 단순한 미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잡한 심리전쟁이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리 확보. 이별은 뇌에게 하나의 금단 현상과 같아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상대방과의 스킨십, 사랑, 데이트 이런 것들이 엄청난 도파민과 중독성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별로 인해서 좋은 기분을 주던 이 모든 것들이 단절돼 버리죠. 이렇듯 애착이 형성되었던 관계가 끊기면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 좋은 감정을 주던 신경 전달 물질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별 이후에 공허함이나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이때 뇌는 살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제거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자극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차단하려고 해요. 이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별을 하게 된 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다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이럴 때 연락을 차단한다든지 SNS를 끊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 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자기 보호라고 하는데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금은 그 사람이랑 접촉하면 안 돼! 이런 판단을 내리고 연락도 절대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별을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이 과도하게 거리를 두고 철벽을 둔다면, 예를 들면 갑자기 카톡 차단, SNS 차단 다 하고 나를 너무 차갑게 밀어내고 냉정하게 대한다면 그만큼 이별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또는 훗날 재회를 원한다면 이 상처와 관련된 사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상처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치유가 돼야 이 관계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상처받아서 밀어내는 그 반응조차를 존중해주지 못하고 계속 쫓아가고 매달리면서 조급해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상대방에게는 지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이 상처로부터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 관계는 헤어져야 된다고 머리로는 판단은 했지만 아직 내 마음에 미련과 감정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보거나 접촉을 하면 흔들릴까봐 애써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재회가 생각보다 수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별에 별로 타격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왜? 이 사람 자체가 나한테 별로 타격을 주지 않으니까. 두 번째, 자기 방어. 이건 자존심과 관련된 반응인데요. 우리가 이별 이후에 상대방이 행여나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도 다시 만나고 싶어도 재회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벼운 안부 연락을 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이유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혹시 연락했다가 답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너무 차갑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연락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은 벌써 다 잊었는데 나만 이런 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나는 그냥 호기심에 이전에 좋은 감정들이 떠올려서 안부 차원에서 가볍게 연락을 하려고 하는 건데 행여나 상대방이 나를 매달리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구질구질하게 볼까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돼서 쉽사리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자신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 아니면 아직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이렇듯 자신의 이미지가 이 연락 한 통에 혹시라도 손상이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평소에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망설여요. 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도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연애를 할 때 상대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던 사람, 좀 갑질을 했던 사람일수록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를 자존심 상해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서 관계가 결국 이렇게 망가지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그놈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고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는 남겨주는 게 이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상대방의 마음에 치유 효과를 줄 수도 있거든요. 자존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자존심 부리다가 더 크고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존심 강한 분들일수록 끝까지 지 자존심 챙기느라고 자기가 잘못해서 헤어져 놓고서도 사과 한마디도 따뜻하게 못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뻔뻔할 거면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 괜히 상대방 속 후벼파지 마세요. 세 번째, 회피형 애착. 회피형 애착분들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곁을 잘 주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단단하고 쿨해 보이죠. 사실 내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다룰 줄 몰라서 피하느라 독립적으로 보이는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것도 미숙하지만 자기 감정조차도 잘 다룰 줄 몰라서 회피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하거나 인정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많이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자신의 이 부정적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들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굉장히 나약해지고 약점을 들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면에 회피 성향이 조금씩은 있어요.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피 성향이 더 두드러지기도 하고 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 높고 단단할수록 내 안에 회피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피 성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진 않는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고 성숙할수록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회피 성향도 잘 다루고 컨트롤하면서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고 성숙하면요, 자신의 단점이나 취약점 같은 것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수용해주죠. 나 그런 단점 있어도 이런 장점 있으니까 괜찮아. 나 그런 단점 있어도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인드로 나의 단점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단한 자존감과 성숙함이 갖춰져 있지 않은 회피형 분들은 이별을 하고 나서 아무리 힘들고 폭풍이 생기더라도 이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 감정을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일에 몰두를 한다든지 괜찮은 척 연기하면서 독하게 이별을 버텨요. 이분들은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거는 미숙하지만 억압하는 거에는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사실은 뒤에서 염탐을 엄청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한 감정도 잘 참질 못하거든요. 이렇듯 회피형 분들은 미련이 없어서 연락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미련의 감정, 아픔, 속상함, 괴로움, 이별로 인한 이 모든 고통들을 회피하고 있느라 연락을 안 한다는 거죠. 회피형 분들을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면서 만나고 계신 분들은 따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사람의 특성을 알고 있으니 품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이런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내가 먼저 연락해서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면 상대방은 절대 회피 습관 못 고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이별 상황에서 회피하는 특성을 발동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회피형의 분들은 내가 회피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매달리고 안 달라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자존감을 채우는 종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무작정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냥 그런 대접 받으면서라도 난 연애하고 싶다 라면은 먼저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성장하길 원한다면요, 상대방의 회피 특성을 무조건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진중하게 돌아보고 용기를 내서 그 부정적 감정을 이겨내고 먼저 연락할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연락 안 온다? 어쩔 수 없죠. 그 인간은 평생 회피하고 도망치는 연애만 하면서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인지 부조화 해소.
충동적으로 이별 통보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이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심해서 통보하신 분들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요. 왜냐면 자신이 한 선택이 맞다고 믿어야, 그게 지켜져야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한 것, 감정과 현실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내가 신중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서 이별을 통보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리 후회가 되고 그리움이 올라와도 나는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을 현실과 부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연락하지 말아야 돼. 후회돼도 하면 안 돼. 라고 계속 스스로 자기 암시를 거는 거거든요. 그립지만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참아야지, 버텨야지, 감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주문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별 이후에 아무리 힘든 감정, 그리움이 올라와도 심리적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특성이 생기거든요. 행여 이 심리적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도 오히려 무뚝뚝하거나 차갑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연락을 하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신념, 자신의 선택을 지켜야 되거든요. 자기가 연락해놓고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잘 구슬리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해 가능성을 확 높일 수 있죠. 이별 이후에 상대방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이별 이후에 나에게 연락이 없고 내 SNS를 차단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그 사람 마음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이면에는 진짜 깊은 또 다른 마음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연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헤어진 그 상황, 사건 하나만 보고 그 사람 마음의 전부를 파악하려고 하시는데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은 헤어진 상황뿐만 아니라 만남부터 이별까지 사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이별 이후에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별 이후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왔을 때, 또는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만 그 상대방의 진심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연락은 계속 해주는데 만나지는 않아. 그럼 관심 없는 거죠. 상대방이 말은 되게 무뚝뚝하고 차가운데 답장은 다 해줘. 그럼 조금 미련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어야 됩니다. 5번째, 완전한 정리. 이 5번째는 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다지 썩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었을 때입니다. 또는 새로운 연애 대상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별 이후에 연락이 없다면 이 2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연락 없으면 나 없어도 잘 하나 보다. 이제는 마음 정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이별하기 전부터 미리 이별을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사람이라면 이미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이별을 맞이했었을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 완전한 정리가 훨씬 수월하고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사소한 변화나 말, 행동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이별 징후가 보인다면은 그걸 그냥 방치하거나 놓치기보다는 적절한 대처나 대화를 통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헤어지고 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별한 이후에 할 거 다 해보고 관계 다 망쳐놓고 재해 상담을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별 징후가 느껴지고 헤어지기 전에 이별 위기였을 때 그때 상담을 받아야 이별도 예방할 수 있고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별하기 전에 미리 와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별까지 가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이별을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갖는 기간이어도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 이별까지 안 가요. 앞에 1번부터 4번까지 쭉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미 이별을 통보하고 나면 아무래도 수습하거나 재회하는 거는 훨씬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면 나 혼자 애쓰면서 무리하다가 관계를 오히려 다 망쳐놓지 말고 이별하기 이전에 갈등이 있을 때 미리미리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빠르게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별 이후에 1, 2주 안에 연락이 없고 SNS 활동이 너무 활발하고
아니면 이성들이랑 데이트하는 증거가 자꾸 보인다면은 마음이 정리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완전히 정리를 했어도 후폭풍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후폭풍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뒤늦게 그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제가 상담을 할 때 전체 사연을 분석해 보면은 연애에서 어떻게 애착을 형성했고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폭풍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좋아했었던 나의 이성으로서의 매력 또는 특별함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억압하거나 외면했었던 감정들이 뒤늦게 터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별을 결정한 당시에는요, 이별이 원인이 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부정적 감정에 눈이 가려져서 이 사람의 매력이나 특별한 점 같은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거나 쉽게 잊혀진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죠. 특히 뇌는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 기억을 미화시키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부정적인 감정에 가려져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사람만의 이성적인 매력, 특별한 점들이 뒤늦게 마구마구 떠올리게 되죠. 아, 그래도 그 사람이 잘해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진짜 예뻤는데,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후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분 사이에 애착이 잘 형성되었었다는 전제 하에 이별 직후에 너무 담담한 사람일수록 실제 감정 처리는 사실 훨씬 더 나중에 시작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시점이 꼭 이별 직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별 직후에 바로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그 진심을 깨닫고 감정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 걸로 짜증내고 화내고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랑 만날 때 옆에 있을 때 1분 1초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에너지, 좋은 감정 주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세요.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만의 특별함, 소중한 추억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고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깊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방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행여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기억에 남는 사람, 연락을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만날 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세요. 아시겠죠? 아주 많은 분들이 연락이 없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없다는 거겠지? 라고 단정 짓고 그 사람을 그렇게 오해한 채 관계를 포기하고 끝내버리죠. 하지만 사실 연락이 없다는 건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몰라서 숨기고 있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사람의 감정은 언제나 말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침묵이 진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를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그 사람의 심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이별 후 심리 흐름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